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고요. 10분 안에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환경 입장에서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기업 입장에서 이제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누가 이런 법안을 만들고 기획을 했는지 정말 이게 실생활에 우리 국민들 또 기업인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도대체 왜 어떤 목적을 하고 이걸 만들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 환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건이 18개월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자재값 상승하고 있죠. 인건비 상승하고 있죠. 부대비용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나 신용대출까지도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면 경영환경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은 업무의 성격상 남과 여의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성격과 업무에 따라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 창업주의 건립 이념에 따라서 기업 경영 방식의 종교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 내에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 시 소상공인 크게 대기업까지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100인 이하 50인 이하 그런 소상공인 같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법적인 책임과 배상의 문제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차별금지 법안을 보시면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소수자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그 사람은 국가 인권위를 등을 업고 기업주에다가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서 일일이 법원을 불러다니면서 이걸 항변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의견을 표출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소송 비용을 국가인권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개 기업은 국가위원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인들한테 지금 물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지금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아까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이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법, 직업재활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등등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안들의 차별을 방지하는 충분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차별금지 법안을 도입한다는 것은요,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억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차별금지 법안이 뭐가 문제냐고 딱 집어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별금지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차별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은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회계가 존재합니다. 단돈 10원, 100원, 1000원.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돈 5만 원 이상 현금 쓰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으로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물며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 때 어떻게 차별이라는 개념이 명확치도 않은데 이걸 갖다가 법으로 도입을 하는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특히 이제 특정 당을 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나온 작년부터 올해까지 법안이 4개가 발의되는데 그 법안 중에 3개가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에서 보면 차별이란 개념을 국민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또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기라는 평등의 개념을 무시한 채 임의로 양성평등이라는 성별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바꿔가지고요, 이것을 법률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죠. 8월 30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석 의원이 발표한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법률 법안에 보면은요, 제1조 3항의 성별의 기준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랍니다. 제가 거꾸로 이 국회의원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백과사전에도 없는 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도입을 해서 기업인들한테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점을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또 연장해서 본다면요,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과 그리고 요번에 새로 도입하려는 차별금지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딱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분류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나머지 조항들을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법안들에 대한 고용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지금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은요, 이미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딱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4번의 법률 발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남성도 여성도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도 아닌 오직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이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독재법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별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평등 및 차별금지 발의안의 제1조 3항부터 마지막 5장 46조까지 모든 조항의 근거를 바로 여기에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면요,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외통수에 걸립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잔인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침에는 여성이고 점심은 남성이고 밤에는 자신도 모르는 성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리를 횡보하면서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됩니다. 여러분, 그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사우나나 목욕탕을 운영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나누며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가진 능력과 배경과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른 각기 보상체계도 다르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면 이런 것들까지도 뭐든지 자기가 업무의 영역에서 만약에 자기가 급여를 좀 적게 받았다고 느끼면 나 차별받았다고 해서 국가 이익한테 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거는 필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안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삶에, 기업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단골로 등장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법안을 발의한 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분들이 과연 평등을 얘기하고 차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국회의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찾아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뇌물 수수료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분, 이분이 차별과 평등을 얘기합니다.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남녀 간의 불평등을 조장해서 지금 요즘에 남남과 여여 간에 특히 젊은 층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성가족부 출신의 장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임대차 3법을 발의했죠. 정작 본인은 법안 발표 한 달 전에 임대를 올려받아서 자기는 다 빠져나가고요. 그래놓고 국민들한테는 임대 3법에 의해서 전세자금 못 올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면 제가 더 흥분할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국민들한테는 자기는 마음대로 해놓고 너는 차별하면 안 돼, 이건 평등법이야. 과연 이런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분은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가지고 걷어진 기부금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죠. 아마 이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차별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평등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걸 발의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의료산업 노동조합연맹 출신 분들이
요즘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화두가 있는 민주노총 출신 분들이 차별하지 말라고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귀족 노조가 연봉 8천 받는 사람이 차별하지 말랍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7회였죠.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정말 차별과 성폭력, 성차별 프레임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성폭력 하지 말라고 외쳐야 돼요.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그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나온 분들은 없어요.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차별 평등법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특정 집단을 위한 우대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 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은 반드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기이한 논리를 내세워서 기업 경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로 다름과 차이입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철회되거나 파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